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3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저께 밝힌 내용인데 추미애 장관이 12일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내용은 뭐냐면 채널A 사건 피의자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방해하는 경우 외국의 입법예 등을 참조로 해서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하였다. 이렇게 법무부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자, 이게 그럼 뭐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는 비밀번호 자백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은 보니까 비번 은폐 처벌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데,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언론들이 이리저리 뭐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건 뭐 언론이 자기 목소리로 비판의 그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관련한 전문가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게 과연 뭐가 문제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쭉 이제 기사를 많이 써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뭐 다른 거 뭐 이런 그냥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경우를 유심히 봤습니다. 한겨레신문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번 은폐 처벌법 인권 침해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란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목은 되게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기자가 봐서 약간은 이쪽 의견에 가깝다 그러면 그걸 제목으로 달면서 논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근데 음주운전으로 보인다. 기자가 그 정도로 판단을 했다면, 근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음주운전 논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립니다. 근데 이거는 인권 침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만약에 있다면 인권 침해 논란 이렇게 다를 텐데 그게 아니고 인권 침해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대 0 정도로 인권 침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글을 썼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사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 장관이 지시했다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쭉 써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관련해서 법률가들은 이게 과잉 입법의 소지가 크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결에 맞아. 입을 모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견이 없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코멘트, 자기 이름을 달고 코멘트한 사람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했던 양홍석 변호사.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던데 이거는 뭐 그동안에 이런저런 뭐 얘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휴대전화라는 게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고 요즘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메일도 있고 뭐 은행 계좌, 은행 거래 내역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있고 왜냐면 무슨 페이 뭐 이런 거 요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전화 하나만 현대인들은 휴대전화 하나만 만약에 잃어버린다든가 그걸 어디 한다든가 그러면 자기의 삶 전체가 뭐 부정되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지금의 휴대전화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 과거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뭐 들통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우선 휴대전화부터 버려라. 이런 강의를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느냐. 그게 이제 이른바 뭐 증거인멸 뭐 사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도 보면 휴대전화에 하여튼 요즘 휴대전화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구랑 전화했느냐 하는 것을 열어보려고 비번을 강제했다가 거기 봤더니 뭐 다른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럼 다 별건 수사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목적 하나만 가지고서 뭘 하기 전에 휴대전화 비번을 안 알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뭐 법원에 또는 어떻게 돼서 강제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하는 게 양홍석 변호사의 설명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또 이제 나온 사람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건 뭐 승재현 박사야 뭐 물론 당연히 평소에도 이런 뭐 인권
보호 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하고, 또 이제 인용된 사람이 정의당의 장혜영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뭐 자백 강요 금지, 진술 거부권,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에 모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막상 그 당사자가 된 그 한동훈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문제를 옹호하는 그래도 그거 일리가 있네 라고 하는 코멘트가 어디에도 한 줄도 없습니다. 뭐 영국의 뭐 어쩌고 입법례를 참조해서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법례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입법례도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잘못 해석했거나 뭐 이런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정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톨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왜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우선 이게 혼자 생각했을까 아니면 법무부 참모들의 도움을 받았을까? 저는 법무부 일부 참모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입법례 같은 거 자기가 찾아보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검사한테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그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이건 이제 제가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검사도 제가 보건대는 워낙 어이가 없이 또 추미애 장관의 성격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자기한테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진정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우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거고, 뭐 안 시키면 말고 안 하고,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또는 이거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정직하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것도 우리는 연구만 해줄 테니까 모든 것도 당신이 책임져라 라는 쪽으로 지금 보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소극적 보좌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한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그 법무부에 있는 참모들이 지금 추 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추 장관은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 이런 외톨이 발상을 왜 했을까? 저는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하는, 저는 조작 미수 사건이라고 제가 부릅니다만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 사건은 사실상 끝난 거죠. 그리고 그 한동훈 검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매듭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는 한동훈 검사장의 만약에 이런 그 비번 은폐 처벌법 같은 걸 만든다고 할지라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열어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심이라는 것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2월 14일 날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만나서 거기에서 무슨 검언유착과 관련한 건 얘기를 한 것 아니야? 이게 의심입니다. 근데 이 의심은요, 객관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로지 서울중앙지검이나 또는 어떤 일부 검사들의 상상력에 의한 의심이지, 그러니까 MBC 보도에 기초한 의심입니다. MBC는 제가 보기엔 명백하게 오보를 했는데 그 오보에 근거한 의심을 가지고서 한동훈 휴대전화를 갖다가 야 그거 열어보자. 그럼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런 의심이 없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이놈 의심스럽네? 너 휴대전화 내봐. 이렇게 하는 일종의 날벼락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법이냐? 왜냐하면 그 2월 14일 대화 녹취록을 우리가 다 봤지만 거기에 범죄로 받을 만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휴대전화를 열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번은폐 처벌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법에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열어라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로 해서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외톨이가 됐는데, 이거는 이 검언유착 사건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이 한동훈 때문이다 라는 낙인 찍기, 이거에 골몰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발상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을 그냥 교체해버리면 윤석열 추미애 이 싸움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것처럼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이 이제 뭐가 없느냐.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내가 법무장관을 사퇴한다고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모양, 이걸 갖춰서 후퇴를 시키는 방법이 아마 명분 있는 퇴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추미애 장관 연말 개각에 안 바꾼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보도는 저는 잘못 짚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만, 그건 하여튼 뭐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고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을, 이런 추미애 장관의 외톨이적인 윤석열 대윤석열 공세, 이걸 그대로 놔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뭐 1위가 아니고 아마 압도적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추미애 장관을 여기서 후퇴시키지 않으면 여권의 큰 그림도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실 같은 데서는 그런 정국 운영의 틀 속에서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외톨이, 어이없는 외톨이적 발상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